오늘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대립을 잘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대립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타협까지 했던 여야 간의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촉발된 것입니다. 5월 6일 본회의가 있었던 날 밤에 여당 원내대표께서 합의한 사항을 여당 내에서 투표라도 해서 관철시키겠다. 그러니 야당은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밤늦게까지 본청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기다리다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법안 처리 운운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인격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이 여야간 합의한 것을 청와대 지시 한마디로 무산시키면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의 처리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바 있어서 그 민생 우선의 원칙에 의해 시급한 법안들만이라도 처리하기 위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것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 외에도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 함께 처리하기 원했지만 그렇게 되면 원포인트 국회의 성격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원포인트 국회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 합의와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이 논란과 대립을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새누리당이 삼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해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5월 2일 합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헌법 정신입니다. 새누리당은 삼권 분립에 관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가 강제 일제 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특례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울컥해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제가 이 법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 실제 그분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을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울컥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으로 인해서 강제로 징용 현장에 끌려가서 일을 하고 그 급여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 떼먹힌 상태에서 사실상 거지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다 소멸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홍보하는 대로 자기들의 권리는 소멸되었구나라고 감내하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개별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리고 혹자들은 그런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찾아서 챙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또 그런 판결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쳐 왔지만 여기저기 아름아름해서 그런 개별 청구를 가능할 수도 있구나, 대법원 판결이 났구나라고 지금 와서 알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실상 거의 사회 최하층의 빈민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력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몇백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그나마 형편이 나은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번 대한민국은 나라 잃은 서름을 얘기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것을 정권을 유지하고 고양하는데 애국심을 이용을 하지만 실제 나라 잃은 서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말 최악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규탄결의안 같은 립 서비스는 아주 충실하게 그때그때 잘 하시면서 막상 외교적 부담을 질 수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해서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그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좀 잠깐 울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께서는 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효로 소멸된다는 설과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일부 소수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수의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으로 낸 것처럼 시효로 소멸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 경제력도 없고 정말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분들이 소송을 하겠다는데 그걸 시효로 소멸되게끔 지금까지 방치한 국가가 지금도 쉬쉬하면서 그냥 숨기고 시효로 소멸되도록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이것은 최소한의 도리로서 시효 소멸 부분을 배제하거나 연장해야 된다는 것이 그 법안의 취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법안에 대해서 외교적 마찰 운운하는 일부 의원들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위원회 사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규탄결의안에 찬성하면서 립서비스를 하면서 위선적인 행태를 계속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토론을 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역사의 우리 비극적인 역사의 한 증인이신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린다면 국회가 책임을 지는 그런 행동을 하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굉장히 위선적인 듯해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또 초선으로서 아주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한 개를 빠뜨렸어요. 그제와 어제 두 분의 노동자가 스스로 자결했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한 분은 전남 광양의 이지테크에 근무하시던 고 양우건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 분회장이시고 또 한 분은 경기도 이천의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고 배재형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 전 지회장이십니다.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고 양우건 이지테크 노조 분회장은 사측의 노조 탄압에 맞서 자결을 했고 고 배재형 하이디스 노조 지회장은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로 실직을 당한 후 어제 설악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셨습니다.
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5년 현재 한국 사회가 아직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으니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노동 현장은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를 구제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신청이 급증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사용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만 몰고 가는 듯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탁상공론 하듯이 서류상에서 보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